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을 겪는다.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참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순간.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린다. 그때는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묘하게 불편해진다.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런 생각이 뒤늦게 올라온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람은 말보다 감정을 더 오래 기억한다. 내용은 잊어도 그때 느꼈던 기분은 오래 남는다.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한 순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관계를 바꾸는 계기가 된다. 문제는 이걸 알면서도 반복한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이성을 잃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감정이 이성을 덮어버린다. 그래서 판단이 아니라 반응을 하게 된다. 상대의 말에 대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감정으로 대응해버린다. 이게 문제다. 반응은 빠르지만 결과는 대부분 좋지 않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가족, 친구, 오랜 지인, 이런 관계에서는 편하다는 이유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기 쉽다. 이 정도는 말해도 되겠지. 이 사람은 이해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이 선을 무너뜨린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게 상처를 받는다. 왜냐하면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듣는 말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듣는 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 그래서 화는 낯선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더 많이 망친다. 그리고 한번 금이 간 관계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어렵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어딘가 어색해지고 조심스러워지고 거리가 생긴다. 이건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순간은 더 또렷하게 남는다.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잃게 된다. 조금씩,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런데도 사람들은 화를 정당화한다. 그럴 만했어. 참을 수 없었어. 상대가 먼저 잘못했어. 이렇게 이유를 붙인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먼저였느냐가 아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결국 손해는 내가 본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행동은 항상 후회를 남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게 습관이 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한 번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점점 쉬워진다. 화가 나면 참지 않고 바로 표현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거칠어진다.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뀐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 변화를 느낀다. 그래서 점점 조심하게 되고 점점 거리를 두게 된다. 이게 쌓이면 어느 순간 깨닫는다.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하지? 하지만 그 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던 것이다. 화는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오래 간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다.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는 대부분 사람을 통해 온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감정 하나로 밀어내버린다면 결국 기회도 함께 사라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계속 제자리이고 어떤 사람은 평범해도 점점 더 잘 풀린다. 그 차이는 의외로 단순하다.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다. 특히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 화를 잘 다루는 사람은 상황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화에 휘둘리는 사람은 상황보다 감정이 먼저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것을 놓친다. 결국 화는 상대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행동이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화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참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지 조금 더 깊이 풀어보겠다. 앞에서 말했듯이 화를 참지 못하면 결국 관계를 잃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오해한다. 그럼 무조건 참아야 하나? 이 질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를 억지로 눌러버린다. 속에서는 계속 올라오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 하지만 이건 해결이 아니다. 참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참는다는 것은 그저 누르는 것이다. 하지만 다스린다는 것은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참는 사람은 결국 터진다. 한 번, 두 번은 버티지만 어느 순간 더 크게 폭발한다. 그때는 평소보다 더 거칠고 더 상처 주는 방식으로 터진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든다. 반면에 다스리는 사람은 애초에 크게 터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다. 화를 다스리는 첫 번째는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걸 놓치면 이미 늦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난 상태에서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 그저 나는 맞고 상대가 틀렸다는 생각만 강해진다. 그래서 더 세게 말하게 되고 더 강하게 반응하게 된다. 하지만 그 순간 한 번만 멈춰보면 흐름이 바뀐다. 지금 내가 감정적으로 올라왔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조금 거리가 생긴다. 그리고 그 거리만큼 선택할 여유가 생긴다. 바로 반응할 것인지, 잠시 멈출 것인지, 이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꾼다. 화를 다스리는 두 번째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다. 화는 순간적으로 올라오지만 그 강도는 오래 가지 않는다. 대부분의 감정은 조금만 지나도 강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순간을 넘기는 것이다. 말을 바로 하지 말고, 답을 바로 하지 말고, 결정을 바로 하지 말고, 조금만 시간을 벌어라. 잠깐 자리를 피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작은 행동이 큰 실수를 막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 바로 말해야 속이 풀릴 것 같고, 바로 표현해야 억울하지 않을 것 같고, 바로 반응해야 이긴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그 순간 이긴 것 같지만 결국 더 큰 것을 잃는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말을 해도 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다. 화를 다스리는 세 번째는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는 것이다. 화가 날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기고 싶어진다. 말로 이기고, 논리로 이기고, 감정으로도 이기고 싶어진다. 그래서 더 강하게 말하게 된다. 하지만 관계는 이기는 구조가 아니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상처를 입는다. 그리고 그 상처는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상황을 넘기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지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감정을 다루는 사람의 태도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항상 나를 먼저 본다. 상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보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먼저 본다. 피곤한지, 예민한지, 쌓인 게 있는지, 이걸 알면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화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상태 때문에 커지기 때문이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그냥 넘기고 어떤 날은 크게 화가 난다. 그 차이는 상대가 아니라 내 상태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려면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내 상태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결국 화는 막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한다. 억지로 누르면 쌓이고 그대로 터뜨리면 망가지고 적절하게 흘려보내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필요한 건 강한 인내가 아니라 조용한 조절이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이 관계를 지키고 인생을 지킨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여유로워지고 어떤 사람은 더 예민해지는지, 그리고 결국 화를 이기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야기를 해보자.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여유로워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예민해질까? 같은 시간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이 되는 걸까? 그 차이는 단순하다. 감정을 어떻게 다뤄왔는지의 차이다. 화를 계속 쏟아내며 살아온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거칠어진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 방식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조금만 불편해도 화가 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짜증이 나고, 조금만 상황이 어긋나도 쉽게 반응한다. 이게 반복되면 점점 더 참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든다. 그래서 예전에는 괜찮던 일도 이제는 견디기 어려워진다. 결국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든다. 반대로 화를 다스리며 살아온 사람은 점점 더 단단해진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알고 그걸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는지를 알고 굳이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안다. 그래서 점점 여유가 생긴다. 같은 상황에서도 덜 흔들리고 덜 상처받고 덜 부딪힌다. 이게 쌓이면 사람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진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편안해지고 함께 있으면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인다. 왜냐하면 편하기 때문이다. 굳이 긴장할 필요가 없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감정을 조심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은 편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관계를 갖게 되고,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고립된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결과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다.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 모든 상황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 이게 핵심이다. 우리는 종종 모든 말에 반응해야 하고 모든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넘어가도 되는 일들이 훨씬 많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 이걸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편하게 산다. 하지만 화가 많은 사람은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 모든 게 중요하게 느껴지고 모든 걸 바로잡아야 할 것 같고 모든 상황에서 반응해야 할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 소모한다. 하지만 인생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꼬인다. 적당히 넘기고 적당히 흘려보내고 적당히 놓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여유다. 그리고 이 여유는 억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습관에서 나온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지금 반응해야 하는 일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이다. 이 질문 하나로 불필요한 싸움의 절반은 줄어든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을 하고 나서 내가 편할까? 이걸 생각해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감정적인 말은 하고 나면 더 불편해진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말을 아낀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할 말만 하는 사람이다. 이 차이가 사람의 무게를 만든다. 결국 인생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불필요한 말을 줄였느냐로 결정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화가 있다.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지고 기회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라. 화는 참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조금 늦게 말하고, 조금 덜 반응하고, 조금 더 넘기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인생을 편하게 만든다. 결국 화를 이기는 사람이 인생에서도 이긴다.